안녕하세요. 시언어 기초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조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조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 구조체의 크기 구하는 방법,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고 초기화하는 방법과 구조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관련된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구조체의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는 일반 변수, 배열, 포인터 모두 가능합니다. 구조체를 정의하면은 새로운 데이터형이 만들어지는데 정의를 하는 그 순간에 구조체의 멤버가 메모리에 할당되는 건 아니고요. 변수를 선언을 해야지만 구조체의 멤버들이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라는 그 구조체형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태그명을 써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형과 멤버명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그명이 이그잼이 되고요. 데이터형이 차, 인트, 그 다음에 더블, 그러면서 이렇게 배열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들, 더블형 변수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구조체라는 스트럭트를 꼭 적어주고요. 태그명을 적어주고, 그리고 구조체 멤버들을 이렇게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마지막에 반드시 세미콜론을 써야 합니다. 자, 구조체 변수 정의를 우리가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 저장된 경로에서요. include를 해서 이 파일, 헤더 파일로 저장을 한 구조체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요. 많이 이제 지금 만들어준 구조체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체 배열을 정의를 해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스튜던트라는 배열 이름으로 해서 이그잼 태그로 만든 이런 구조체를 지금 500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배열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구조체의 크기는 모든 멤버들의 크기의 합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큰 이유는 있습니다. 메모리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들 사이에 패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크기는 우리가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캐릭터 타입으로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홀수계로 하나 1바이트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패딩을 넣어서 1바이트를 더 추가를 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정렬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는 모든 멤버들의 크기의 합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크기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스트럭트 키워드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태그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그잼이라는 태그명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그잼 적어주시고 변수명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스트럭트 키워드 없이 태그명만 사용을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그잼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스트럭트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구조체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려면 구조체 변수가 가진 멤버들이 메모리에 선언된 순서대로 할당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럭트 이그잼 스튜던트 1이라고 하시면은 이그잼이 요런 그 형태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으로 이제 변수, 캐릭터 타입의 변수 네임 하나가 아니라 배열로 이렇게 20개. 그러면은 20칸이 되죠. 20바이트. 그 다음에 인트 타입으로 3개. 그리고 더블 타입으로 1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요 순서대로 이렇게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1 하나를 만들면은 자, 다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자 타입의 문자 배열 여기에 20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인트 타입으로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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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타입 8바이트에서 총 20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8 이렇게 해서 그렇죠. 20, 30, 40바이트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구조체 변수를 또 함께 선언할 수 있는데요. 자, 선언을 할 때,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요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1, A2 이렇게 적어주면은 변수가 A1 변수와 A2 변수 두 개가 선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변수를 함께 선언을 할 때는 태그명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구조체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조체의 그런 멤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때 멤버 접근 연산자가 있는데 이게 점이죠. 그래서 이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체 변수명이 S1이에요. 그리고 구조체 멤버명이 코리안이에요. 그러면은 점 이렇게 찍어서 접근을 하고 요 해당되는 멤버에다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1이 네임이 홍길동 이렇게 해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P1이라는 구조체에다가 구조체 변수의 네임 구조체 멤버에다가 이렇게 스트링 카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매스, 사이언스, 그 다음에 에버리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멤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2의 네임의 문자열을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조체 P4의 에버리지의 값을 대입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조체 변수를 그럼 초기화를 어떻게 해주는가? 그 중괄호 안에 멤버들의 초기값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열을 할 때 그 지정한 초기값이 멤버의 개수보다 적으면은 나머지 멤버들은 0으로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트럭트 이그젠 P2는 홍길동, 그 다음에 98, 99, 97 이렇게 초기값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구조체의 구조를 보면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홍길동 네임 들어가고요. 코리언에 98 들어가고 매스에 99, 사이언스에 97 그리고 마지막에 에버리지는 입력값이 없어요.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한번 이제 구조체 사용 예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방 우리가 설명한 내용인데요. 구조체 정의를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P1은 바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P2는 변수 선언만 해줬습니다. 선언해준 P2에다가 이제 각각 멤버들에게 이렇게 값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평균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평균 각각 P1 구조체에 대한 평균, 그쵸? 그리고 P2 구조체에 대한 평균 이렇게 구하고 나서 출력을 했는데 자, 이름 출력했고요. 그래서 %s 이건 문자열이니까 그 다음에 평균은 지금 더블 타입입니다. 그래서 F로 했고요. 이때 4.1이라고 하면은 전체 자릿수가 4개고요. 소수점 이하 1개를 한 자리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string.h, stdio.h include 해줬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이그잼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변수 선언해줬고요. 구조체 변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 멤버들에게 이렇게 입력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구해줬고요. 출력을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면은 홍길동은 98.0, 이하나는 95.7 평균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간의 초기화를 할 수 있고 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같은 구조체형의 변수들끼리 서로 초기화나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 간의 초기화는 멤버 대 멤버 초기화인데 1대1로 각각 멤버들끼리 값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 간의 대입은 멤버 대 멤버 대입이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조체 에어리어를 이제 int width, int height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에어리어 A1 같은 경우에는 10,15 해서 width에 10, height에 15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초기화를 해줬고요. A2는 13,14 해줬습니다. 그리고 A3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간의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A2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A3에다가 복사를 해서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A4 구조체를 그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이때는 A4는 A1이라고 해서 구조체 간에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멤버 대 멤버를 대입을 해서 그 A1이 갖고 있던 값을 A4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구조체 간의 초기화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A1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구조체 A1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A2를 만들었습니다. 13, 14를 가지고 그리고 구조체 간의 초기화를 했어요. A3는 A2 해주게 되면 A2가 갖고 있는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가진 A3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4를 만들고 나서 A1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서 만들어주면은 A1이 가지고 있는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에어리어 구조체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메인에서 각각 초기 값 넣어주고 구조체 간에 초기화도 해주고 구조체 간에 대입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좌표를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width, height 이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결과들을 보면은요. 예, 그냥 지금 좌표라고 제가 놨는데 넓이하고 높이 값이죠. 그래서 10,15, 13,14, 13,14, 10,15 이렇게 나왔는데 A3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간의 초기화에 의해서 값이 할당이 된 거고요. A4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간의 대입에 의해서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구조체 간에 서로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조체 변수들 간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뭘 어떻게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두 구조체 변수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구조체 변수끼리 비교하는 대신에 멤버 대 멤버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A1과 A2가 있어요. 이때 멤버 대 멤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A1의 위드스하고 A2의 위드스가 같고 그리고 A1의 헤이트하고 A2의 헤이트 같으면은 두 사각형의 넓이와 높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멤버 대 멤버 각각의 값을 가진 멤버 대 멤버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같은 구조체형의 변수를 여러 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조체 배열을 선언하면 되는데요. 크기가 5인 구조체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평균을 이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 K라는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배열의 원소에 접근을 하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체 배열을 어떻게 초기화를 할까?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괄호 안에 배열 원소의 초기값을 쭉 다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잼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열로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3개를 지금 만들었는데 그럼 이 안에 중괄호로 이렇게 넣어주고 각각의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임이 박경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값 100, 그렇죠? 그러면 각각 코리언, 그 다음에 100 매스, 그 다음에 사이언스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에버리지는 값이 없어요. 그럼 그냥 0으로 이렇게 세팅, 0으로 초기값이 이렇게 할당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순서대로 여기는 0, 그 다음에 1,
2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 위치로 각각 가서 해당되는 값들을 가지고 이 구조체 배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안의 배열 원소 초기값을 쭉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 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렉트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하고 높이를 입력을 해서 그 넓이, 높이를 받아가지고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너비와 높이 같은 경우에는 int 타입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하기 때문에 롱으로 이렇게 받게 해놨습니다. 멤버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열로 지금 했는데요. 최대 맥스를 상수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맥스 5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한 1000개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맥스 1000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니까 네, 5개가 지금 선언이 되죠. 그리고 인트에서 토탈 에어리어 0 해줬고요. 더블 타입의 토탈 에버리지 0.0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한 평균값을 또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개의 사각형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맥스가 오니까 5개의 사각형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화면에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스까지 이 포문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이때 제가 i 플러스 1로 해줬는데요. 그러면 사각형 1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사각형 1부터 5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넓이, 그 다음에 높이, 높이의 값 입력하게 해줬고 각각 위드스 멤버, 그 다음 헤이트 멤버의 요 인덱스 0부터 인덱스 4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면적을 구했고요. 이 면적도 마찬가지로 인덱스에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탈 에어리어에 이 면적을 다 더했어요. 더하고 난 다음에 이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토탈 에버리지를 통해서 전체의 그 면적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평균 면적이 얼마냐, 얼만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면적들을 그 넓이하고 그 다음에 높이 그리고 면적을 출력을 해줬고요. 이것도 지금 인덱스 이용해서 출력을 해줬고 그리고 전체 평균 면적을 또 출력을 해줬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맥스 해줬고요. 스트럭트 구조체 적어줬고, 자, 메인에서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5개의 사각형의 정보죠. 그래서 사각형 1의 넓이 제가 12 그리고 높이 13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21 14, 세 번째는 23, 14, 네 번째는 20, 10, 다섯 번째는 11, 12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도형 5개의 평균 면적해서 이제 각각의 평균 면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 5개의 평균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넓이하고 높이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요. 전체 평균 면적 이렇게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자, 구조체의 또 포인터를 우리가 또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조체의 포인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인터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struct area A1 해서요. 지금 초기화를 하고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구조체 타입으로요. 요렇게 똑같은 요 타입으로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 선언을 해주고 구조체 변수의 주소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truct 에어리어가 이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변수를 활용할 때 구조체 변수를 쓰듯이 구조체 포인터, 일반 포인터를 쓰듯이 구조체 포인터도 이렇게 선언해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도 구조체 멤버에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 포인터로 멤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지금 구조체 포인터로 멤버에 접근을 했는데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요. 그렇죠. A1.height 는 20.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 포인터로 멤버에 접근하는 것과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구조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은 구조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하고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선언하는 방법,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 구조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면적 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구조체 포인터 선언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요. C 언어 기초 수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12강의 수업을 여러분들 빠짐없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